네, 설 특집 주식 명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4부가 됐는데요. 저는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부터 또 시장이 열리는 만큼 우리가 투자 전략들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 4부에서도 알차게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02786-1022번, 1023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상담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4부 이 시간 함께할 분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강력한 어드바이저 두 분이라고 하는데요. MTNW의 스터디 위원님 그리고 야신 김동우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해피 뉴 이어.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망들 먼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얘기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제가 MTN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의도 주시장 2부 출연하는데요. 네. 시황은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도 시장은 사실상 불확실성의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이 얼마큼 될지 그리고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었는데 금년도 시장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금년도 금리 인상 폭은 상반기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폭이라든 시기라든 이런 부분이 끝날 것으로 예측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상 예측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길게 보게 되면 상반기 때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금년 하반기 금년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고 되면 아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금년도 시장은 불안할 시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등락의 폭은 굉장히 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시장은 계획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여러분들 스윙게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큰 게임이 나왔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의 업종들보다는 새로운 업종에서 뭔가 크게 움직일 만한 섹터, 그중에서 시장에서 움직인 걸 보면 핵심 섹터가 나올 거거든요. 그 핵심 섹터 중에서 가장 주도가 될 만한 그런 쪽의 종목들로 공략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움직이는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수익금은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시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금년도 시장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수익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스터디 위원님께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래도 반가웠던 부분은 얘기 주셨듯이 그리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얘기 주셨고요. 작년에는 사실 태조 이방원 섹터가 상당히 증시를 잘 이끌었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섹터가 유망한 섹터가 될지 잠시 후에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야신 김동우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죠.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기존의 인플레이션을 겪기 전에 4년 정도를 인플레이션이 아닌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왔고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부양책을 거의 한 3년간 계속 지속하면서 경기가 좋아졌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7년 정도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에 더 크게 다가온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그 인플레이션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면 끝난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상 자체의 속도도 느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자, 지속적으로 더 높이
금리를 올린다면 미국 시장은 마찬가지로 디폴트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내수 시장이 전 세계의 글로벌 증시 자체, 글로벌 경제 자체가 디폴트를 겪는다면 미국이라고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 뭐 대폭적인 급등을 예상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이제 실적주 위주와 그리고 대세 테마 위주의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막상 올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코스피를 3,300 이상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자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 다만 제가 보는 지수는 2,600선 좀 더 강하게 올라온다면 2,700선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단도 크게 열려 있지 않다. 그래서 2,200선과 2,100선이면 큰 지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여러분들의 개별 실적주 위주의 테마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닌 재료적인 모멘텀을 동반한 테마를 드리는 거고요. 일시적인 단순한 테마로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을 따라다니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량주라도 실적주 위주의 우량주, 중소기업이라도 실적주 위주의 우량한 종목군에 접근만 잘 하셔서 포트폴리오 잘 간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올해와 올해 이후로 2024년도, 25년도 좋은 장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점 정말 다행히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 내 장바구니에 좀 실적주, 우량주, 좋은 테마주가 담겨 있어야 또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유망한지 여쭤볼게요. 스터디위원님, 어떤 네. 섹터 보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작년도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나 섹터 이런 쪽은 금년도 또 급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항시 새로운 쪽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금년도 제가 이제 새로운 쪽을 보는 것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쪽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주시장은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 흐름이 급등이 나왔던 것은 어떤 자동차의 큰 변화거든요. 자동차의 큰 변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뭐 석유화학, 기타 나머지 업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서 기업을 운영했다 그러면 얘는 앞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 공장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주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 산업으로 굉장히 선정 관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급등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슈가 되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오픈 AI에서 선보였던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GPT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그 인기 챗봇이 11월 말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지 5일 만에 뭐 100만 사용자가 있다든지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장시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앞으로 좀 더 길게 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관련주 라인 쪽 흐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쪽의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제가 제 방송을 좀 들어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런 위치에서 이 종목은 장대 음봉이지만은 물량이 들어온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6,500원짜리가 장기간에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조정에 들어와 있는데 조정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도적 조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쪽의 종목들,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해서 이런 쪽의 종목들의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재료도 괜찮고요. 지금 주가 차트를 봤을 때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 수급은 언제부터 들어와야 되냐?
작년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들어와서 금년 1월 달에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어떤 급등이 들어온 그런 타임으로 상은 되지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외에 뭐 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인데 상한급들은 이 자리가 물량을 털고 나가는 자리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 조정이 있는데 조정 이후 주가는 추가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쪽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쪽 이런 쪽의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 수급이 확실히 들어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섹터들이 단기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고 단기간에 움직이고 난 다음에 분명히 주가는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에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현재 가격보다 분명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와 AI 쪽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또 관심을 받고 있고 올해 들어서 상당한 또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유망 종목들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동우 위원님의 유망 섹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쪽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좀 지속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자동차 부분. 네.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 2030년도, 2050년도라면 네. 거의 전 세계 자동차 비중의 거의 80% 정도가 전기차로 이제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주를 다시 한번 오늘 공략 포인트로 들고 나왔는데요. 자, 2차 전지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여러 부분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까지 그 중에서도 뭐 모양이 많죠. 뭐 사각 그리고 원통형 그리고 전해질도 급고체, 뭐 고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에 연계된 섹터에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 부분만 보자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금 당분간은 좀 현대 기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속에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자면 우리 소비자로 본다라면 호재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가격에 거품이 빠진다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가장 시총이 높고 이런 이유는 한 대를 팔면 그 영업이익이 거의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 또 나머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매출 대비 5% 이상의 순이익률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몇 배 이상의 지금 이윤을 남기고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지금 또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미래적으로 본다라면 현대도 이제 자체 2차 전기차만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부분을 꼭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부분의 모든 사업 포인트의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은 향후에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도 섹터가 더 있겠죠. 뭐 스마트카,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종목 섹터.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서 잡아 놓으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2차 전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가 언제 나오나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군요. 굉장히 또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데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워낙에 또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7%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주들 궁금한 부분 많은데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종목도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전화로 가능합니다. 02786-1022번 그리고 1023번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팅창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연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LB요. 네, HLB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27,000원에 네. 20%. 네, 매수가는 27,0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일단 네. 금요일 종가는 31,000원 정도였고요. 혹시 언제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2달 정도 보유하셨던 HLB, 야신 김동우 위원님께서 속 시원하게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2달 정도 되셨다 그랬는데요. 네. 예, 단가를 보니까 2달이면 11월 중순 쪽으로 보면 지금 35,000원에서부터 계속 내려왔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계속 좀 추가 매수를 하시고 해서 평단을 좀 맞추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달 전이면 27,000원이 매수가 맞으실까요? 제 기억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7,000원은 최근의 최저가예요. 그래서 2달 이제 한 달, 작년 12월 달에 산 것 같은데 아닌가? 혹시 37,000원 아니실까요?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산 거거든요. 그러면 1월 초 정도 그때 다시 매수를 하셨다면 27,000원이라고 해도 12월 말인, 어쨌든 11월 아니면 올 1월 초에 아닌가 그때 기억하고 있거든요. 상계. 네. 근데 27,000원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어서 아마 일단은 그렇게 알고 27,000원대 초반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비중 20%인데요. 자, HLB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바이오 쪽에 신약 개발 그리고 조선 기자재 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긴 한데요. 네. 사실 지금도 시총이 3조 5천억 그리고 지금 자본금 대비해서는 굉장히 거품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다행스럽게 지금 만약에 27,000원대 초반에 가격대라면 지금 수익 구간에 있어서 다행이신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가가 31,050원이니까 3,5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좀 잡으시고 네. 대응하시면 리스크는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적자 기업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좀 부정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니까 그나마 익절 대응을 하신다라면 그나마 괜찮으신 거고, 저는 HLB라는 종목명만 보고 좀 사실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네.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35,500원에서 30,000원에 익절가를 잡으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네. 어쨌든 HLB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데도 유상증자를 지금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 자본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백억의 유상증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이지만. 그래서 향후에 적자가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서는 어떤 포인트가 나와주고 매출액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라면 모를까, 지금의 매출 포인트나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자, 뭐 좋은 의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눌림 시에 꼭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리고 좀 조심하셔라. 이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좀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고 실적 위주의 기업 쪽에 좀 눈을 돌려보시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익 구간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거 네. 하나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네. 제가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뭐 8945 그 종목하고 좀 한이 많은 종목인데, 네네. 제가 그 핸드폰 유튜브를 봤을 때 그 뭐 삼성까지 뭐 성공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그 FDA 그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한번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아,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자세히 어떻게 모르는데 거기에서 좀 알 수 있는 데까지 좀 알려줄 수 없을까요? 아, 네. 그 부분은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이 자체 FDA 승인이라는 것 자체도, 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도 수많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폭락이 나왔죠. 그게 실질적으로 상품화되고 제대로 된 실적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자, 그런 리스크에 많은 비중을 두기에는 어렵다. 그건 너무도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 뉴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 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재료가 터지면 5배, 10배의 급등이 나올까요? 저는 그건 좀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체크하시면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HLB에 대해서 얘기 도와드렸습니다. 35,500원, 30,000원 정도 익절 라인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보시면서 수익을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저는요, 궁금하셔서 연락 LG 주셨을까요?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60만 원에 5%인데 이거 완전 갈라나 버리셨어가지고. 네, 매수가와 비중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60만 원 매수가고요. 그리고 비중은 5%입니다. 지난 네, 금요일 맞아요. 종가는 46만 9,500원으로 지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네, 근데 이거 완전 갈라나. 네,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장 내일부터 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참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네, 고민 많으실 텐데요. 스터디 하나 위원님께서 살려 너무 속 많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예. 팔라면 전화 질문했던- 너무 많고 어떻게 지금? 예. 질문했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는 작년 또 고점이 60만 원대였거든요. 62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40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은 어차피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때에 곧바로 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업종은 미래의 성장성,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금년 상반기 내에 매수 단가 한 60만 원까지 오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은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바닥을 찍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빠르면 제가 봤을 때는 금년 상반기 후반 정도 그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가지고 계시면 저는 60만 원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리고 그 기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금년 한 2, 3월까지는 쉽지는 않고 4월, 5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겠는가, 추세적으로 전환이 확실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홀딩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더 들어가면 안 되지, 5%요. 네? 5% 더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더 들어가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더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라고 봐요. 왜?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월, 4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3월, 4월까지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들어가더라도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제가 봤을 때 추세를 전환되면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추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련 섹터,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움직이는 과정, 그런 모습에서 들어가야지 제가 봐도 수익 측면을 유리하지, 지금 들어가면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길게 가져갈게요. 3월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위원님께서 점진적인 바닥이 그래도 올해 상반기 후반쯤에는 나올 수 있다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길게 한번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얘기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아, 주셨을까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예, 예. 네. 세아베스텔 지주고요. 네, 매수가와 예. 비중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예. 25,500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네, 세아 베스틸 제주 매수가는 25,500원에 비중은 25%신가요? 40%? 40%입니다. 네, 40%. 비중이 40%, 매수가는 예, 예, 좀 높습니다. 25,500원. 예, 예. 네, 일단은 철강 쪽이 사실 좀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 쪽이거든요. 야신 김동우 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중이 많으실까요? 그때 선생님 9월 달에요. 네네. 누굽니까 사우디 빈사만 총리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냥 내나 MTNW에 안 할랍니다. 모 방송국에 네.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강추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 비중을 굉장히 높이 보고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판단은 제가 한 거이지만은 그런 쪽에서 조금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네. 네. 예. 네, 그 선생님이 저는 아니시죠? 아, 물론입니다. 선생님 아니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예. 네.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 사실 작년도 올해 보면은 매출액이 그 전년,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으로 보면 매출액은 상당히 지금 성장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예. 대신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제 좀 줄어든 거는 지금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에 폭등을 하고, 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 매출은 늘어났는데 순수익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서서히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해서 세아베스텔이 지금 적자를 내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아마 9월에 사우디 쪽에 연계된 거는 아마
이제 그런 모멘텀 효과 때문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네. 비중이 너무 높으신 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자, 예. 특히 이제 작년도까지 스틸 관련주, 철강주 이런 것들이 또 조선주에 이제 연결된 업종들이 많이 부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은 절대 더 늘리시지 마시고요. 예, 절대 예. 늘리시지 마시고 서서히 보면 조금 더 안정화되어 갈 수는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평단가인 25,000원 내외까지 근처만 좀 오더라도요. 2만 원 내외에서는 비중 좀 절반 정도 좀 줄이시고 이 사실 스틸주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블루칩들이 그러니까 생산 쪽에 이런 제조업 쪽에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종목에 이쪽에 비중을 40%라면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금 뭐 손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좀 단가가 올라오면 자, 지금 돌파 여부는 2만 원대예요. 2만 원대 정도 오면 비중 좀 줄이시고 자, 욕심 버리자.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종목에 좀 가벼운 종목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좀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예, 예. 네. 세아 베스틸지주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2만 원대가 온다면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꼭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문자로도 많은 사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80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S 베어링 11,299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CS 베어링은 일단은 좀 손실을 꽤 보고 계신 부분입니다. 스터디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 종목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쪽의 종목들은 저는 지금 앞으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과거에 있는 로봇 관련주도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쪽의 종목들은 기회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의 종목들은 좀 홀딩하시면 제가 볼 때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쪽의 종목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가지고 홀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이고 제가 보는 조만간에 한 2월, 3월 달 정도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은 CS 베어링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주도주가 워낙에 로봇이나 AI 이쪽으로 많이 또 치우쳐져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좀 홀딩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2월, 3월까지 한번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뒷자리 041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미래나노텍 매수가 16,750원에 비중 30%입니다. 금요일 종가는 13,850원이었고요. 일단은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도 나고 있고 지금 비중도 30%. 어느 타이밍에서 이제 익절하셔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전략 부탁드릴게요.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제 매수가가 16,750원이시고 아하. 지금 현재가는 아이고, 13,850원이니까 죄송합니다. 손실 네. 구간이신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온 종목이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지금 매출과 리튬에 대한 미래 성장성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 자체는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5,700원까지의 고점 찍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버블이 너무 심하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13,850원이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13,000원대라면 손절 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13,000원대라면 절반 정도라도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저는 손절 가격 드리겠고요. 더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다시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자, 리튬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또 그만큼
뭐랄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실적이 우선이고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캐파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반등이 나온다라면 비중 축소 15,000원, 15,000원이 돌파된다라면 16,000원 내외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면 거기서는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 매수가와 또 지금 종가를 헷갈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수익이 많이 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그렇죠. 수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부디 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잘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IQ, 네, 아이큐어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죠. 예, 3,400원에 25%입니다. 네, 3,400원의 비중은 25%가 실려 있습니다. 종가는 2,550원이었고요. 혹시 언제 담으셨을까요? 여기 한 2달 다 돼 가는데, 예. 내가 솔직히 물 타갖고, 좀 3,800원에서 물 타갖고 줄어난 겁니다. 네, 일단은 2달 정도가 되어가고 있고 또 추가 매수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스터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큐를 전화 주신 분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주식은 뭐 아이큐 어떤 회사인지는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화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른 것보다는 어떻게 향후에 이것을 물려 있는 종목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어떤 그 호재성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비중이 좀 높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25%. 그렇지만은 보유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기다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 호재성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길게 보는 전략. 그러니까 회사가 좋든 나쁘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걸 신경 쓰다 보면 이 종목 가지고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길게 가다 보면 어느 기간에 갑작스레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면서 매매를 펼치는 그런 투자를 뵙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한다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호재성이 나올 수를 기다리는 그런 매매 전략.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호재성이 지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추세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재료가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보유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고 만약에 혹시 새로운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매수 단가에 만약에 들어왔다. 3,400원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현금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이큐어는 워낙에 또 개별적인 종목이니만큼 지금 2달이라는 또 시간 동안 기다리셨겠지만 워낙에 또 새로운 호재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좀 더 길게 한번 기다려보다가 호재가 나왔을 때 매수가 부근이 왔을 때는 현금화 시켜보자 얘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뒷자리 383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한신기계, 매수가는 7,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 금요일 종가는 7,140원이었고요. 아무래도 비교적 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한신기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동훈 위원님? 네,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테마를 열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로 오일리스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료로 뭐 오일이 안 들어가도 에어 컴프레셔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실적은 지금 전반적으로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재료에 의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작년 10월에 5,690원과 그리고 최근에 이
7,700원대의 이중 바닥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800원이면 단가는 조금 위에 있긴 한데요. 지금 비중 자체가 지금 30%라면 추가적으로 무리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 내외가 온다라면 저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눌린다라면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요. 좀 실적적으로 수혜를 받고 뭔가 좀 더 전개될 때, 그때 거래량이 터지고 하는 부분에서 시세가 나올 때 뭐 수익 구간을 한번 준다라면 수익 실현 한번 하시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확인해 봤습니다. 좀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이 매수가 부근으로 또 왔을 때 우리 수익을 실현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자리 03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셀리드고요. 18,500원의 매수가의 비중은 30%입니다. 금요일 종가는 12,700원이었고요. 셀리드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업종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셀리드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은 아마 이제 항암 재료라든 이런 재료들이 부각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약 바이오 쪽 흐름은 과거에 코로나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큰 흐름이 나왔고, 지금은 거의 지금 바닥권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정도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업종에서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쪽의 종목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개별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재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재료는 언제 나올지 사실상 몰라요.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 쪽 흐름에서 항암 재료라든지 다른 신기술 개발 이런 쪽의 재료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측하면서 언제 나올 것이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8,500원인데 18,500원 정도에서 지금 12,700원권에 와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손절할 수는 없어요,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요. 재료가 나오게 되면 예상보다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면서 그냥 홀딩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는 홀딩하면 언젠가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회를 노리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체크해봤던 아이큐어처럼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또 재료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문자 상담까지 진행해 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동안 이제 어느덧 두 위원님의 유망주를 공개할 시간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도 주셨었거든요.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 주셔서 더 유망주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유망주, 스터디 위원님의 유망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쪽에서 뽑아주셨을 텐데요.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은 AI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 AI 관련주에서 최근에 와서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인공지능 1호 기업이거든요. 1호 기업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음성합성 관련한 특허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해 있고요. 우리가 명절 전에 20일 날에도 보면 주가가 4%까지 급등하면서 시간에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이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지금 이 시점에 거래량이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자,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 떠나가는 흐름은 없습니다. 주가가 떠나가는 흐름이 없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관련 쪽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는요, 앞으로 AI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조만간에 음봉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음봉 나온 이후에 어떻게 조정을 받고 가고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가 어떻게 실린가를 보고 이런 쪽의 종목들이 만약에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제가 봐서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섹터의 핵심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핵심 주도주로서 우리가 AI 쪽에 관심을 갖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관심을 들어보시고 실전 매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음봉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내일장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측면에서 바로 들어갈 것은 아니고 조정 이후에 다음 거래가 나왔을 때 그 거래량을 보면서 그 거래량이 매집에 들어오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을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종목의 급등주니까 매수하자 이런 보다는 AI 쪽의 시장이 중심이니까 금년도 시장에서 상반기에 AI 쪽에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쳐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소개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워낙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AI 쪽의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접근이돼 또 눌림이 나왔을 텐데 가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이런 쪽의 종목들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좀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 것입니다. 시초가 보시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에서 매수하고 또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유망주 확인해 볼게요. 김동우 위원님은 배터리 쪽에서 어떤 거 보시나요? 저는 에코프로 다시 한번 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2차 전지 사업 부분은 글로벌 2위 업체고요. 국내에서는 가장 대장주다. 그리고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5조 5천억이 넘습니다. 자, 2021년도 기준만 해도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지금 5조 4천억, 5조 5천억이면 자, 몇 배 정도 올랐는지 대충 계산이 되실 거고요. 자, 순이익 또한 4천억대가 넘어요. 그렇다면 그 전분기 대비 거의 400%, 500%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 시장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전기차는 계속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양극재, 활성화 모든 복합 부분을 다 완성한 에코프로가 대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1차 목표가 기존 15만 원 제가 책정해 드리겠고요.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10만 원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잘 보시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정된 종목 에코프로 여러분들에게 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가격 전략 중요해 보입니다.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매수가는 11만 3천 원에서 10만 9천 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차는 15만 원, 2차는 20만 원, 손절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방송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스터디 위원님께서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자, 금년도 여러분들이 아마 큰 수익을 내기를 원하신 분들은 네. 기존에 있던 섹터보다는 새로운 섹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라든지 AI 센터,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에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쪽으로 금년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고 이런 종목들을 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량이 들어오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량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세력들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물량이 들어와 있는 종목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오늘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께 공개 방송을 드릴 테니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방송 중 화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10시부터 꼼꼼하게 또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설 특집 주식명가 4부 야신 김동우 위원님과 스터디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벌써 10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또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 흐름까지 저희 연휴 동안 여러 가지 뉴스들 모두 잠시 후라고 해도 될까요? 바로 내일 오전 7시부터 출발 성공 투자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푹 쉬셨던 만큼 또 다가오는 내일부터는 힘내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